전쟁에서 패배한 해군에서는 급기야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해군의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순간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이 나타났고 콩은 아카이누에게 세계정부의 명령이다. 해군은 해적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사왕 혁명군을 모두 말살하라는 정부의 명령이다. 그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하지만 각계격파라면 전혀 무리도 아니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아니오. 해적왕 루피를 처리할 방도가 없지 않소. 라고 물었고 콩은 해적왕은 세계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다. 너희들은 사왕 혁명군과의 대결에 사활을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조차 루피를 처리할 인물을 알지는 못하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세계정부의 왕 이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로성과 이무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콩은 아카이누에게 우선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녀석은 닥터 베가펑크와 혁명군이다. 그들은 단순한 해적과는 달리 변수가 너무나도 많지. 신의 기사단과 함께 혁명군과 닥터 베가펑크를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며 해군의 첫 사냥감은 혁명군과 베가펑크가 됩니다. 그리고 콩은 말을 이어가며 또한 크로스길드 역시 골칫덩어리지. 매의 눈 미호크가 빠진 상태이기에 사실상 전력은 광대버기가 전부이다. 해군의 병력을 둘로 나누어 각각 혁명군과 크로스길드를 공격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콩은 버기의 전력을 사왕급으로 평가하나 실질적으로 버기의 실력은 사왕 최고 간부 수준도 장담하지 못하기에 크로스길드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악재가 연속적으로 닥쳐오는구만. 하지만 내가 원수로 있는 한 다시 한번 해군이 패배할 일은 없다. 반드시 모든 악을 소탕해주마. 라고 말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제2의 정상극전 막바지 오로성이 나타나게 되며 오로성은 각각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드래곤과 대결하며 모두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희생으로 드래곤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쿠마 등은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은 아직은 활용 가능성이 남았기에 우선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시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임펠다운 레벨 6에는 걸출한 강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임펠다운의 경비 또한 훨씬 삼엄해졌으며 과거 금사자 시키나 루피의 침입, 버기의 침입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가까운 곳에 해군대장을 포함한 강자들이 주둔 중이며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을 1급 경계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해루석을 사용하여 철저히 구속시켜 놓았습니다. 레일리는 묶여있는 미호크를 보며 자네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는 건 의외의 행동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 검사로서 그자와 부딪혀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희생한 이유는 나스주로와의 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웃음을 지으며 애써 부정할 필요 없다네. 자네가 굳이 희생을 한 이유는 스승이기 때문이지.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제자의 출항을 방해하는데 지켜만 볼 뿐인 스승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살아있었던가 링링. 오로성 녀석에게 꼼짝없이 살해당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빅맘은 맘마 우쭐거리지 마라 카이도우. 나는 이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해적질을 해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한숨을 들이쉬며 우리가 힘을 합쳐 세계를 제패하자고 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뤄낼 수는 없었군 이라고 말하였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양보를 하는 것도 어른의 미덕이라고. 이젠 밀짚모자의 송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 기왕이면 해적이 이기는 편이 해군이 이기는 편보단 낫잖아 라고 말하며 루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밀짚모자 루피, 드래곤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긴 건 아닌지 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길드는 나름의 방법으로 세계정부를 타격하기 위하여 아직은 세간의 기사화가 되지 않은 정보인 오로성의 참전과 전룡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모르건즈에게 제보를 하기 위하여 버기,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은 함께 모르건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항상 거처를 옮겨 다닌다는 특징이 있으나 크로스길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특종의 냄새를 맡은 이후 곧바로 어느 섬에서 버기를 기다리겠다고 전원을 남겼고 모르건즈와 버기,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어느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버기에게 악수를 건네며 이거 신세계의 황제 아니신가? 광대 버기가 나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구만 이라고 말했고 버기 역시 웃음을 지으며 기얏 하하하 그래 모르건즈 우리의 계획을 위해선 니놈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세계정부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를 무시하고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기자가 필요했던 참이라고 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물론 가능하지. 사왕이 직접 제공하는 뉴스는 당연히 빅뉴스일 테지. 그렇다
그렇다면 또 세상은 혼란에 빠지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어이 잡담은 집어치우라고 이미 세계정부의 자객이 출발했을지 모르는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 역시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 악어 자식 말이 맞다. 세계정부의 영감들은 물러 터지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헛기침을 하며 그럼 본론만 이야기하지. 우선 두 가지의 정보를 주겠네. 천룡인들의 정점으로 군림하던 오로성의 전쟁 참전과 천룡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호 구미가 당기는구만 라고 말합니다. 버기,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는 모르건즈에게 천룡인 학살 사건과 오로성의 전쟁 참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모르건즈는 최고의 기자답게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오로성이 전투력이 있다는 건 의외로군. 세계정부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거였나. 하지만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얘들아 뭐하고 있냐. 어서 이 특종을 전세계에 뿌리지 않고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모르건즈의 부하 직원들은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뉴스 10만 부가 완성이 되었고, 모르건즈는 신세계와 위대한 항로는 물론이고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웨스트블루 곳곳에도 뉴스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오로성의 전쟁 참전과 천룡인 학살 사건이 보도되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접한 시민은 그 오로성이 직접 전쟁에 참전할 줄이야. 이건 해군이 움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야. 어쩌면 공백의 100년처럼 우리의 시대도 지워질지 몰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공백의 100년이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오로성이 강한 게 뭐가 이상한데. 이 세상의 정점에 오른 인간들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천룡인을 때리기만 하여도 곧바로 해군대장이 출동하는데 천룡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해적이라니 세계정부에서 이를 지켜만 볼 리가 없잖아. 어쩌면 이 사건은 대전쟁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그 중심에는 밀지모자 루피와 세계정부가 있었기에 이젠 그들의 최종 결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드래곤과 간단한 대련을 마친 이후 사보 에이스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대응이 시작되었고 세계정부는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에게 엄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버스터콜과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 요원 등을 대동하며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하였고 혁명이 일어난 여러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루피와 연이 있는 드레스로자, 와노쿠니, 드럼왕국, 알라바스타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루피는 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라는 원인을 제거해야 됨을 깨달았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떠나가기로 결정했고 사보와 에이스는 루피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혁명군의 본거지가 뉴하프만 왕국이었을 줄이야. 쌍디에게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는 루피에게 귓속말을 하며 이곳은 위장된 기지일 뿐이야. 진짜 혁명군의 본거지는 에그헤드라는 섬이라고. 천재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과학의 섬. 그곳에는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니 언젠간 루피 너도 초대하고 싶군 이라고 말하며 혁명군의 진짜 본거지는 뉴아프만 왕국이 아니라 에그헤드 섬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에그헤드 섬이라 언젠간 꼭 한번 가보고 싶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이제 정말 한 걸음만 남았다고. 너는 어디로 갈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려야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웃으며 그래 그게 너다운 거라고.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 에이스와 작별 인사를 하였고 에이스 역시 혁명군의 본부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 전원은 써니오에 탑승했고 조로는 오래간만에 휴식은 잘 보냈나 루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시시시시 이젠 세계정부만 남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정부는 이제껏 적과는 차원이 달라. 해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곤 하나 아직은 해군이 건재할 뿐더러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 오로성 등 걸출한 전력 또한 건재한 상태야. 그리고 일전에 샹크스가 와노쿠니에서 말했던 세계정부의 정점인 그 남자가 움직인다면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존재를 염두하며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날려버릴 테니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해적왕이잖아. 믿어볼 수밖에. 저 녀석이 진다는 건 나로선 상상조차 가지 않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르건즈는 크로스 길드와의 거래를 통하여 전세계의 오로성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과 철룡인이 대량으로 학살당했다는 뉴스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계는 뒤집어지게 되었고 혁명의 등불이 더욱 거세져 갑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매우 만족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고 자신의 이동수단이 열기구를 타고 바다를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모르건즈의 열기구에 폭탄을 던졌고 모르건즈의 열기구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당황하며 세계 정부의 습격인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어떻게 나의 위치를 찾은 거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르건즈는 항상 거점을 옮겨다니며 세계 정부조차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모르건즈가 뉴스를 뿌려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건즈가 빅뉴스를 발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신문을 발행하며 모르건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고 최고의 수행요원이었던 로브루치는 이를 놓치지 않으며 모르건즈의 위치를 정확하게 간파했고 게르니카와 함께 모르건즈의 위치를 찾아내며 모르건즈를 기습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르건즈의 앞에 로브루치와 게르니카가 등장했고 로브루치는 멋대로 일을 벌렸더군 모르건즈. 조만간 대청소가 있을 예정인데 세계 정부에서 네 녀석이 거슬린다고 하더군. 이만 사라져줘야겠다 신문왕.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을 사용하며 레오파드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로브루치를 상대로 승산이 없음을 알기에 제세 열매 모델 알바트로스의 능력을 사용하며 곧바로 로브루치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르니카가 채를 사용하여 모르건즈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모르건즈의 양 날개를 붙잡았고 모르건즈는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직언을 사용하며 모르건즈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려 하였고 모르건즈는 사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브루치가 모르건즈의 복부를 뚫어버리려던 순간 로브루치를 향하여 총알이 날라왔고 총알이 로브루치의 팔을 관통하며 로브루치는 모르건즈를 암살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총을 쏜 인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벤베크맨이었고 벤베크맨은 총알을 장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로브루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이 녀석이 왜 이놈을 지키는 거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세계 정부의 몰락을 알릴 안테나가 필요해서 말이야. 이 녀석이 죽어버리면 곤란하다고. 우리의 선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한 상태. 세계 정부에서 모르건즈를 암살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에 샹크스를 대신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전투 태세를 갖추며 벤베크맨과 대치하려 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 역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로브루치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소강 상태가 이어진 이후 로브루치와 벤베크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벤베크맨은 로브루치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모르건즈를 쳐다보며 이곳을 벗어나라 모르건즈. 이 녀석은 빅맘과 연이 있다고 들었다. 생일 파티에도 초대될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알고 있다. 지금 당장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대피해라. 빅맘은 임펠다운에 붙잡혔지만 카타쿠리를 포함한 빅맘 해적단의 일부는 세계 정부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그늘에 숨는다면 세계 정부의 암살자들을 피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해주었고 모르건즈는 곧바로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향하여 도주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채를 사용하며 모르건즈를 쫓아가려 하였으나 그 순간 벤베크맨이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한 뒤 로브루치를 향하여 총알을 발포했고 로브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내가 온 이상 저 녀석을 쫓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건방 떨지 마라. 네 녀석을 빠르게 정리하고 저 녀석을 암살한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유광권을 사용하며 벤베크맨의 복부를 뚫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복부를 단단하게 만들며 마치 육식의 철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로브루치의 유광권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그대로 로브루치의 머리를 강타하였고 로브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로브루치는 다시 일어났고 벤베크맨은 역시 사이퍼폴의 최고 전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과 로브루치의 대결이 진행되는 사이 게르니카는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모르건즈를 추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나타나 몸통 박치기를 사용하여 게르니카를 공격하였고 게르니카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섭이 게르니카의 팔에 총을 정확히 관통시켰고 게르니카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고기를 물어뜯으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모르건즈는 이미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라고 말했고 야섭은 게르니카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더 움직인다면 쏴버리는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는 루치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허나 상대는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베크맨,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르니카의 전보벌레가 울렸고 게르니카는 곧바로 통신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에게 통신을 한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었고 갈링은 빨간머리 해적단이 움직였다. 즉시 로브루치를 데리고 퇴각해라. 모르건즈 암살 계획을 재구성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고 게르니카는 현재 벤베크맨과
로브루치가 대치 중입니다. 빨간머리 샹크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그 녀석은 다른 곳으로 향한 건가? 뭐 혼자서 움직임을 보일 녀석은 아니지. 결국 행동을 취하는 건 밀짚모자일 터. 곧바로 싸움을 중단하고 복귀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게르니카는 곧바로 통신을 끊은 뒤 로브루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솜은 뭐 우리의 목표는 모르건즈를 살리는 것이었으니 굳이 저 녀석을 쫓을 필요는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과 루치는 꽤나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두 캐릭터 모두 팽팽한 모습을 보이며 어느 누구 하나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치는 벤베크맨에게 한 차례 정타를 허용했으나 특유의 맷집을 선보이며 곧바로 상처를 회복한 뒤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벤베크맨에게 접근하나 벤베크맨은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며 루치의 공격 동선을 읽어낸 뒤 루치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총알에 무장식 패기를 더 씌워 위력을 극대화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총알을 발포하는 기술인 다와 총포 난타를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수십 발의 탄환을 동시에 쏴버렸고 로브루치의 몸에 순식간에 수십 발의 탄환이 꽂히며 루치는 그대로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로브루치는 끈기를 보이며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으며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매우 빠르게 벤베크맨의 복부를 그대로 긁어버렸고 벤베크맨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과 로브루치는 피로 뒤덮였으나 눈빛만큼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벤베크맨과 로브루치는 대결을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르니카와 야솝 럭키루가 나타났고 게르니카는 이미 모르건즈는 놓쳤다. 타겟을 포기하고 귀환하라는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누구의 명령이지?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천룡인의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기에 악마일의 능력을 해제하며 전투태세를 해제하였고 벤베크맨을 노려보며 언젠가 다시 볼 날이 멀지 않았을 테지. 그땐 이 녀석의 숨통을 끊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물어들며 언제든지 라고 말하며 루치와 벤베크맨의 대결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네 녀석이 예상이 맞았군. 세계정부가 가장 먼저 노린 녀석은 어떠한 해적도 아닌 그저 일개 기자였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뤘으니 부디 네 놈도 목적을 이루길 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정부는 해적들을 전원 소통하기로 결정하였고 해적들이 뭉치기 이전 각계격파를 하며 해적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해군의 주요 인물과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들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오로성, 갈링, 아카이누, 콩은 권력의 방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나눕니다. 피터는 해적 녀석들이 뭉치게 되면 꽤나 곤란해질 테지. 녀석들이 뭉치기 이전 각계격파를 시도한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그렇다면 해군 본부와 세계정부는 누가 지킵니까? 모두 해적을 잡으러 간다면 집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는데 라고 말했고 세터는 본부는 걱정하지 마라.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이유를 말해줄 순 없으나 녀석들이 마리조아에 나타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자신만만하게 마리조아만큼은 안전하다고 한 이유는 마리조아의 미지의 존재인 이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정체는 아카이누에게조차 말해줄 수 없기에 보안상의 이유로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렴풋이 이무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기에 역시 그 사람은 존재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 작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어떠한 변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루피를 잡을 병력은 있어 결국 해적의 중심은 그 녀석이요 라고 말하며 사실상 해적의 중심은 루피이며 현재 루피를 잡을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는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러니 고립시키는 거다. 굳이 그 녀석과 정면 충돌을 할 필요는 없지. 그 녀석의 동료 아군을 모두 제거한 뒤 세계정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밀짚모자를 제거한다 라고 말하며 루피와 정면으로 붙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에 우선은 루피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제거한 이후 루피를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그러한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수긍합니다.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자신과 루피의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고 매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루피를 잡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진 틈을 타 해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며 강해지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해적들 사이에서 하얀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스모커는 고작 일주일 만에 신세계의 해적단 124개를 괴멸시켰고 임펠다운은 스모커가 잡아온 해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해군본부에 복귀하였고 거프는 이를 지켜보며 어이 스모커 무엇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인 거냐? 너 정도 실력이라면 해군 내에서도 최고인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밀짚모자 루피를 내 손으로 잡기 위해서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그 기분 잘 알지. 나도 한때 로저라는 녀석을 쫓았으니 말이야. 하지만 내 손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웃음을 지으며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자리를 떠나갔고, 센고쿠가 거프에게 다가와 아마 차기 해군 원수는 저 녀석인 것 같지 라고 물었고, 거프는 저 녀석은 나랑 같은 과라고 철룡인들이 건재한 이상 해군대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그러니까 더더욱 저 녀석이 차기 해군 원수란 말일세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철룡인과 세계정부가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모르건즈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전세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아예 국가적인 조치에 돌입하며 세계정부를 적대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정부에게 바치는 천상금을 더 이상 낼 생각이 없으며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에는 대항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세계정부와 해군을 무너뜨린 혁명군과 밀짚모자 일당이 있었고, 밀짚모자 일당과 혁명군에게 도움을 받았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르베 왕국의 국왕 불독은 세계정부를 타도하라. 세계정부는 베코리 왕을 앞세워 소르베 왕국을 멸망시키려 했다. 하지만 혁명군과 쿠마치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었고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세계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라바스타, 드레스로자, 와노쿠니 등 루피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철룡인과 세계정부의 만행에 지친 국가들 또한 용기를 내며 공식적으로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는 입장문을 내었고, 세계정부와 여러 국가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 혁명군, 빨간머리 적당 등 역시 지금이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적기라고 판단하였고, 이들 역시 전세계 각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